없습니다. 자, 그러면 51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50페이지까지 문제 야물딱지게 풀어주셨으면 여기 있는 유형 문제 푸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다시 말씀드려.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그리면서 눈으로 봐주세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옴이라는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이겠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직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내 눈에 보일 겁니다 라는 상황인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네가 봐야 되는 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인 거임. 됐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굳이 왜? 그려놓고 보면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음.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원의 중심좌표죠. 0,2에서 직선입니다. 2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구해보자 라고 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계속 써먹습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루트 13분의 x좌표 대입해주고 0이죠. y좌표 대입하면 여기 6으로 바뀌겠네. 절대값 6 플러스 k. 이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죠. 루트 13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옴. 됐죠? 해서 내가 써야 되는 부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죠. 양변에 루트 13을 곱해주면 절대값 k 플러스 6이 13보다 작음이라고 할 거고 절대값 해석합니다.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 k 플러스 6까지 떨어진 거리가 13보다 작으니까요.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13,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13. 요 사이 어딘가에 k 플러스 6이 존재할 거야. 해서 결론 k는요. 양변에 6을 더해서 19보단 작고요. 6을 더해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A 값은 마이너스 7, B 값에는 19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음. 됐죠?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림입니다. 됐죠? 이 그림을 그리시면 네가 구해야 되는 관계식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고 연산하는 건 숫자가 바뀌거나 식이 바뀌거나 모양이 바뀔 수 있어. 근데 계산 너네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자, 4번이에요. 우측으로 갑니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1,4고요. 다음 직선이랑 접하는 원입니다. 그럼 얘가 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관찰해 보면 뭐 해야 될지가 보임. 왜? 중심이 마이너스 1,4이고요. 이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는 상황. 뽕뽕. 됐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게 곧 반지름과 같겠네. 됐죠? 그럼 반지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겠다. 그럼 원의 중심좌표 마이너스 1,4에서 직선이죠.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요. 공식 씁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의 x좌표 대입하죠. y좌표 대입하고요. 플러스 3 붙여서 절대값 뽕 씌워주면 되겠네. 그럼 루트 5분의 위에 있는 분자는요. 5가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서 유리하면 루트 5라고 알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중심이 마이너스 1,4고요.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5가 됩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또 끝나는 문제. 됐죠?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됐습니까? 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거나 접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말이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 그림 그리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2페이지에 7번 문제 보시면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라고 했죠. 자, 이번엔 어떤 상황이냐면 만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원이 있다고 했어요. 원이 있음.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이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 그럼 또 그림을 그리고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겠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쟀을 때 그게 반지름보다 더 길어. 그럼 안 만나잖아. 됐죠? 그럼 내가 써야 되는 건 원의 중심좌표 마이너스 1,0하고 직선. 자, 참고로 요 직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다 넘기면 x 플러스 2y 빼기 2k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 x 더하기 2y 빼기 2k는 0하고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보다 어때야 된다? 더 커야 됩니다 라는 거네. 됐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넣어서 쓸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요. 그 다음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2k.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자, 루트 5 넘어갑니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 빼기 2k. 얘가 5보다 큼.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요. 절대값 1 플러스 2k. 그게 5보다 큽니다. 라고 바꿔도 무관해요. 이유는요. 절대값 2든 절대값 마이너스 2든 어차피 둘 다 2로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이 안에 부호를 다 마이너스로 바꿔서 쓰셔도 이 결과는 계속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그냥 편의를 위해 바꿔놨고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1 플러스 2k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더니 5보다 더 크대요. 그럼 오른쪽으로 5보다 더 멀리 갔으면 1 플러스 2k는 5보다 더 큰 수가 나올 거고요. 왼쪽으로 5보다 더 멀리 떨어지면 1 플러스 2k는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은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큰 거보단 크고 작은 거보단 작은 범위로 나올 겁니다. 해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2k는 4니까요. k는 2보다 큰 수이거나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이고 나눠주겠죠. k는 마3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겠음. 그래서 k는 2보다 큰 수 또는 마3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주는 k값이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음 범위에 있는 k값 말해주면 되겠네요. 2보다 큰 수 혹은 마3보다 작은 수를 말해주면 되겠죠. 답은 5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끝.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줬고 얘를 갖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임. 그러면 나머지는 연산하시면 돼. 됐을까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됐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연산 과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셔야 돼. 아,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이런 관계일 거고 그럼 난 이런 식 쓸 수 있겠지? 이거 풀면 답이네 인 거야. 됐어? 이거 풀면 답이네 인데 이 푸는 과정을 계속 보면서 뭔가를 고민한다라는 건 네, 내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관계식을 세워주는 것까지 잘 봐주시고 납득이 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아니네요. 원이네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했음. 자, 이 상황도 마찬가지.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있나 봐.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당연히 직선을 그리면 만나는 두 점이 생길 수 있게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겠지.
그 다음 요 점을 네가 A라고 했고 이 점을 네가 B라고 하면 우린 A에서 B까지 요 길이가 몇일까? 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 그럼 이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원의 중심이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A라는 점까지 요 길이는요 반지름이겠죠. 반지름. 마찬가지 여기서 B까지도 반지름이겠죠.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수선을 내리 꽂으면 얘네가 뭐가 된다? 이등분 된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럼 이 내용을 갖고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 첫 번째, 반지름이 누군지. 이 R이 누군지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하죠. 직선까지 거리. 이유는요. 요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도 알고 여기도 하니까 피타고라스로 요 절반 길이 알아낼 수 있겠죠? 이거 2배 하면 답이겠네. 끝. 그래서 다시 문제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너한테 필요한 거 정리하시면 두 번째. 이제 뭐 하면 돼? 풀면 됨. 그럼 반지름을 알아냅시다. 원의 방정식이 이쁘게 써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죠. x 빼기 4의 완전제곱. 정리합니다. y 플러스 5의 완전제곱. 자,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16이니까 합쳐서 몇이에요? 41이죠? 됐죠? 41이 생겼네요. 빼기 41. 됐습니까?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6이겠구나. 넘어가면 는 36.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누구였다? 6이었다. 그럼 원의 중심좌표 누구였다? 4, 마이너스 5였다. 그리고 직선 5x 빼기 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주시면요. 자, 거리 구하는 공식 바로 갑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루트 26분의 x좌표 대입하면 20, y좌표 대입하면 플러스 5 더하기 1 이거의 절대값이네요. 그럼 거리는 루트 26분의 26이 될 거고요. 유리화해 주시면 루트 26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그럼 결론. 문제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인데 요 길이가 루트 26이면 요 빗변 길이 요 길이가 6인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다음 길이 알아낼 수 있겠죠. 제곱 더하면 제곱값 36이 나와야 돼요. 얘 제곱하면 26입니다. 그럼 얘 제곱한 게 10이겠죠? 얘는 누구였다? 루트 10. 그럼 A, B의 길이는 요 길이가 2개 있는 거네요. 해서 답은요. 2 루트 1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번 아닌데 4번. 됐죠?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숙제해서 알겠지만 편하게 푸시면 돼요. 대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림. 문제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필요함. 특히 여기는 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그리셔야 됨. 됐어요? 연산만 찍 그어놓고서 답을 찾으시는 분들 잘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점 P가 있고요.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그림을 그려봐야 돼.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점 P가 있나 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었대. 무엇을? 접선을. 됐죠?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이 한두 줄의 문장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 점에서 원에 그었대요. 접선을요. 그럼 당연히 이 점 P는 어디 있을까? 원 밖에 어딘가에 있어야만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Q라고 하자. 라는 상황이라고. 됐음? 원 내부에 점 P가 있었으면 접하는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 위에 있으면 접점 자체가 P인 거니까 의미가 없겠죠? 원 밖에 있을 거라고.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문제 읽으면서 유추해 주셔야 돼.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린 P에서 Q까지 요 길이만 구하면 답이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P점의 좌표가 2,1이잖아. 원의 방정식을 줬으니까 원의 중심 좌표가 누군지 반지름이 누군지도 말할 수 있지 않겠음? 그럼 여기서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 이 Q까지 그어주면 얘는 이 접선과 수직이겠죠? 그럼 우린 뭘 만들 수 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요. 반지름 필요하겠죠. 반지름. 왜? 요 길이 필요하지. 요 길이.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원의 중심에서 점 P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요 길이.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PQ 길이 말할 수 있네. 끝. 됐죠? 문제 읽고 상황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풀지 계획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필요하고 중심이 필요하니까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x끼리 보면서 정리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요. 자, 얘 제곱하면 4, 여기는 1, 5가 생겼죠? 빼기 5를 붙이면 빼기 4네요. 넘어갑니다.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반지름 몇이었다? 2였고요. 중심 좌표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음. 그럼 다음 중심에서 점 P 2,1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값 몇입니까? 3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가 3루트 2구나. 반지름이 2라고 했구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PQ 길이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제곱하면 18이에요. 얘 제곱하면 4예요. 제곱 더하면 18 나와야 됩니다. 얘 제곱하면 4였죠. 왜 안 보여? 아이, 또 끊겼다. 씨. 얘 제곱하면 4죠. 18이죠. 그럼 제곱 더했을 때 18 나와야 되니까 여기 제곱값이 몇인 거야? 14가 돼야 되겠지? 그럼 결론 PQ 길이 몇입니까? 루트 14입니다. 그래서 루트 14 답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됨.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문제 읽어야 되고 이 상황을 관찰해야 되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뭔지를 정리하시면 그 다음은 그냥 연산임. 됐죠? 연산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6번입니다. 자, 보세요.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줘. 마찬가지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설정할게.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P라고 설정할 거고 그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말한 상황을 만족하려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문제에서 주는 직선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원과 만나는 상황이면 안 돼. 왜? 원이랑 만나버리면 최소가 0이고 최대를 그럼 최소 최대의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0인 게 있는데 못 알아.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의심스러운 친구들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보세요. 반지름보다 무조건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럼 계속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원 위에 점 P의 좌표를 어디에 설정하면 거리의 최대와 최소값이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 그 다음에 반지름을 한번 빼서 요점 여기가 P일 때 그게 이 거리의 최소값이 될 거고요.
됐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거기서 반지름을 더해서 뒤로 간 요점이 P일 때 그때 이 길이가 올 수 있는 최대값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고 이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 돼. 얘를 외우지 않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최대값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다 반지름 더하면 돼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 뻔히 보인다는 거야. 상황을 항상 읽고 그림을 그리시고 눈으로 보면서 얘기하세요. 끝입니다. 자, 그럼 결론. 원의 중심좌표 5,1에서 직선이죠. x 더하기 2y 플러스 8은 0까지의 거리를 재보면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해요. x좌표 대입하고요.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15가 될 거고. 됐죠? 이거 유리화할게요. 분모의 루트 5, 분자도 루트 5 곱하면 3루트 5가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음.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러면 자, 여기 길이가 3루트 5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요. 루트 5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럼 결론. 최소값은 3루트 5에서 반지름 루트 5를 한번 뺀 값. 2 루트 5가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값은 3루트 5에서 반지름 루트 5를 한번 더한 값.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4번이 되겠지. 끝.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보시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뭔가를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뭐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럼 보이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원과 접선 얘기를 해볼 건데 유형이 크게 몇 가지 있냐면 3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유형마다 일단 정리해 드릴게.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볼 거야.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야, 기울기가 3인 이 원이랑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래서 유형이 총 3가지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까지 해서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가 제일 쉽나요? 라고 하면 얘가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쉬운 이유는 얘는 공식화되어 있어. 다시, 얘는 공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얘가 제일 쉬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합니까? 라고 하면, 자, 원이 있어요. 이 원이랑 접하는 직선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빠르게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떠올리셔야 돼. 아, 원이 있다고 했네. 이 원이랑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네.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뭐 나와야 돼? 반지름 나와야 돼. 됐어? 그래서 이 2가지,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말해줘라고 하면 계속 이 아이디어로 가져갈 거야.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문제에서 말한 그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요, 공식화되어 있음. 그래서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외울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요 내용을 가지고서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54페이지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 방정식해서 첫 번째 나온 거 있죠? 문제 보시면 여기 공식 나와 있죠? 공식을 외워두시는 행위는
그렇게 지금으로선 딱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 분명히 너네 까먹거든. 됐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건 실제로 2학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그때 외우시는 게 맞고, 지금은 계속 이 원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 우측에 있는 55페이지로 가도요,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공식으로 따로 언급은 안 해드렸죠. 하지만 공식으로 표현하는 과정도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그냥 이 아이디어만 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다음에 뭔가 공식으로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앞에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요령 보여드립니다. 얘는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자, 편의상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이 0,0이니까 이렇게 y축 그리고 x축 그려서 얘가 중심이야. 반지름이 r이니까 요 길이가 다 r이고 얘는 r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r, 얘도 마이너스 r이 되겠지?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 위의 점, 편의상 그냥 문자로 놓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x1, y1이라는 점이 있다고 볼게. x1, y1.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잡아서, 자, 내가 지금부터 얘를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 점에서 그었으니까 얘가 접점이 되는 접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음? 그럼 나는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상황.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를 이어주면 얘는 접선과 서로 직교하겠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두 직선이 직교하는 상황. 두 직선이 직교한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0,0에서 x1, y1까지 연결한 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해서 x1분의 y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됐음? 그럼 직선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왜요? 기울기를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요. x자리에 x1을 넣는 순간 y값은 무조건 y1이 나와야 돼. 왜?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양변에 y1을 다 곱해줍니다. 그럼 y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1에 x 빼기 x1을 곱해주시고 여기는 y1의 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여? 보여?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1, x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x1, x, y1, y는, 자, 요거 전개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됐죠? 이렇게 되겠네. 됐음? 자, 얘가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를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이 부분을 좀 볼게. 분명히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었죠. 그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도 등호 성립할 겁니다. 그럼 x1 대입하고 y1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와 같다? r 제곱과 같다. 그래서 우린 이 부분을 r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뿅. 됐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야.
원 위에 있는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을 말해줘라고 하면 공식을 보세요. x제곱 y제곱이니까 얘는 x를 2번 곱하고 y도 2번 곱한 식, 그게 r제곱인 상황이지. 여기 x가 2개 있어? 하나만 넣어주세요. y가 2개 있네?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돼?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끝. 그래서 공식.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 과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 이게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갑니다. 밑에 54페이지 우측 라인 보시면 다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봤네. 자, 6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 위에 있는 점 1,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 라고 하면 x가 제곱 2개고 y도 제곱 2개니까 x값 하나 y값 하나 넣어서 말해주시면 돼. 그럼 결론 x 더하기 y는 2. 됐죠? 끝났습니다. 자, 7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라는 원 위에 있는 점 1,3에서의 접선이죠. x 하나 넣고 y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 x 더하기 3y는 10. 됐을까요? 그럼 8번 답 뭐가 됩니까? 3x 마이너스 2y는 13. 됐지? 나오게 된 증명 과정 여기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해서 결론 정리했더니 이렇게 한 땀 한 땀 넣으면 되는 거구나. 됐죠? 다시 얘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은 바로 하나씩 때려주시면 됨.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음. 됐죠? 자, 다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요. 이때 이 원과 접하는 접선 중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m이라고 했습니다. 접선이니까 당연히 직선이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y는 기울기는 m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오는 값 y절편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k라는 문자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원과 이 직선이 접한다는 말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원의 중심좌표 0,0과 다음 직선입니다. mx-y 플러스 k는 0하고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반지름인 r값이 나올 수 있도록 k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k만 남겠죠. 그게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 r이 돼야 된다. 됐음? 그럼 결론 절대값 k는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음. 됐을까요? 아유, 또 안 보여요?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야, k가 누구니? k의 절대값이 요거야. 그럼 k는 뭔데? 라고 하면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되잖아. 됐어요? 절대값이 요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겠지. 끝. 그래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를 외울 거냐라고 하면 외우진 않을 거예요. 물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뒤에는 응용 활용 문제 풀 때는 이 개념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증명 과정이 이 개념을 갖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유형이에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첫 번째 상황은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야. 그럼 세 번째 있는 이 상황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에 이런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얘기해줘라는 거거든. 그러면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해서 하나 아니면 요렇게 해서 하나 총 몇 가지? 두 가지 접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말해주시면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갖고 올게요. 그리고 원 밖의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을 말해 보겠음. 그럼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건 이 표현입니다. 다음 x1, y1이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이죠. 그럼 우린 접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y는 기울기를 내가 몰라. 하지만 x에다가 x1을 넣으면 y는 무조건 y1이 나오는데. 됐습니까? 아까는 y절편을 몰라. 지금은 기울기를 몰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원의 중심좌표 0,0과 다음 직선입니다. 전개한 다음 넘겨서 쓸 거야. mx 빼기 y 빼기 mx1 플러스 y1은 0 하고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r이 나왔으면 좋겠음 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빵빵 대입해서 절대값 mx1 빼기 y1 이게 r이랑 같았으면 좋겠음 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 그 뒤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가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문자로 썼을 때 사실 네가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n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공식으로 유도해서 정리하기보다는 이런 패턴으로 풀면 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드려. 그래서 결론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푸시면 돼요. 기울기가 주어졌거나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말해줘 라고 하면 우리는 요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구나. 대신 기울기를 줬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기울기는 알지만 y좌표는 모름. 마찬가지 한 점을 지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지나는 점은 알지만 기울기는 모름. 됐죠? 그리고 뭐 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n값을 혹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말해주면 된다고. 됐을까요? 됐어요? 지금 말한 거 납득이 돼요?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거 공식화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원이 있어. 얘랑 접한데 기울기 몇이야? 3인 직선을 네가 말하면 돼. 그럼 첫 번째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y는 3x 더하기 몰라용 쓰면 되겠지? 왜? 기울기가 3이라며. 됐음? 두 번째, 근데 얘가 원이랑 접한대요. 그러면 원의 중심 0,0하고 다음 직선 3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 1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됐을까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이제 연산이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y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k가 될 거고 그게 몇이다? 1이다. 그럼 절대값 k는 몇이다? 루트 10이다. 그럼 k에 올 수 있는 건 뿔마 루트 10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 y는 3x 풀마 루트 10 해서 플러스 루트 10일 때와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올까요? 하나 더. 왜 두 개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3인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요렇게 직선,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려보면 얘는 접하는 상황은 아니죠. 요렇게 되면 접하겠지? 됐음? 근데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이 얘 말고 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면은 위에 거고 마이너스면 밑에 있는 거겠죠. 됐지? 그래서 우린 총 두 가지를 볼 수 있음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 됐을까요? 됐어요? 돼, 안 돼요? 너요. 돼요? 납득이 돼요? 야래? 기울기가 3인 직선은 세울 수 있습니다. 대신 y좌표는 모르니까 문자. 모르면 모른다고 합시다. 근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 0,0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재면 몇 나와야 돼? 반지름 1 나와야 돼. 그럼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는데 그게 1 나와야 돼. K의 절대값이 누군지 알게 됨. 그럼 K는 누군데? 풀마 루트 10. 그래서 이 자리에 플러스 루트 10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0 오면 되겠네. 왜 두 개가 왔어? 요렇게 됐을 때 그림 아니면 요렇게 됐을 때 그림 두 가지니까. 됐을까요? 납득이 돼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사실. 계산이 좀 귀찮은 거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3번 문제가 보일 겁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지금 했던 기울기 주어진 상태랑 사실은 내가 봐야 되는 아이디어는 똑같아. 자, 싸우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요. 잠깐만요. 싸우지 말고요. 또 도와드릴게요. 싸우지 말고. 자, 봐봐. 다시. 너네 수업 시간에 딴 얘기하면 소연이가 화낸다고. 아까 막 어저께 막 데스크 막 쫓아와가지고 막 나한테 니 막 뛰쳐나왔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막. 나는 그냥 소연이가 안에 있길래 소연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막 쥐잡듯이 잡는데 막 눈물 날 뻔했어 어저께.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야. 대신에 다른 점이 있다면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2,0이라는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서 2,0이 원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 문제 구조를 봐. 문장의 구조를 보세요.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인 거야. 됐음?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원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말해봐. 됐죠? 그럼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네가 가져가는 아이디어는 이거라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반지름이랑 같을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 거리가 반지름일 겁니다. 이거 가져가는 거야 계속. 됐어?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지.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 연습 계속 해야 돼 이거. 지금 연습해 놓으면 2, 3학년 때 나와도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연습해야 돼. 연습할 시점이 지금이야. 자, 그러면 2,0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하겠지. 그럼 이 직선을 우리가 표현해 봅시다. 직선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하면 기울기는 나도 몰라. 대신에 x에다 2 넣으면 y는 무조건 0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을 씁니다. 됐죠? 그럼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하고, 자, 이 원의 중심 누구예요? 0,0이지. 이 직선과 0,0하고의 거리를 관찰했을 때 그게 반지름이 나와야 돼. 반지름 누구? 1. 됐죠? 그럼 이거 전개해서 넘긴 다음 능력꼴로 쓰면 mx-y 빼기 2m이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직선과 0,0 원의 중심이죠.
거리를 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에 0, y에 0 넣으면 절대값 2m이 될 겁니다. 그게 몇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절대값 2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겠다고 볼 수 있겠음. 그리고 나서 관찰해 봅니다. 왼쪽에는 절대값, 오른쪽엔 루트가 있네. 어떻게 해줄래? 제곱합시다. 됐죠? 왼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오른쪽엔 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제곱합시다.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변을 제곱해주면 절대값은요 그냥 4m제곱 써버리면 되겠죠?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은요 루트 벗겨서 쓰면 되겠네. 요렇게. 그래서 결론 3m제곱이 1. m제곱은 3분의 1. 그럼 m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풀마 루트 3분의 1 오겠네요. 됐음? 그래서 결론 우리가 원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됐죠? 뭐 하면 돼요? 여기 m자리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쓰면 돼요. 대신에 n값이 안 이쁘다는 의견이 있어. 유리화해서 풀마 3분의 루트 3으로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풀마 3분의 루트 3 x 빼기 2라고 하시면 되겠고, 위로 전개해서 읽고 밑으로 전개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 됐음? 됐을까요?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왜요? 이렇게 그린 거 말고요. 요 밑에서 이렇게 그린 접선도 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끝. 됐음? 자, 다시 연습 한 번만 해봅니다. 우측에 있는 13번 문제. 13번이요. 13번 해볼까요? 자, 1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구나. 문제는 항상 읽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그게 0,-6이라는 점이야. 이 점에서 어떤 원에다가 내가 접선을 그어 보겠다 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 직선은 원과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당연히 반지름 4가 나올 거야. 둘이 똑같이 생겨갖고 씨. 보인 되게 기분 나빠하네요. 됐죠? 그러면 0,-6을 지나는 이 직선이 누구니? 라는 말에 답을 해야죠. 첫 번째. 누굽니까? 기울긴 나도 몰라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해. 대신 x에 0 넣으면 y는 -6이 무조건 나와야 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됐죠? 그 다음 얘하고 원의 중심 누구? 0,0하고 거리를 쟀을 때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4가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mx 빼기 y 빼기 6은 0하고요. 원의 중심좌표 0,0하고 거리를 잽니다. 그게 4가 나와야 돼. 그럼 공식 바로 넣을게요. 우측으로 갑니다. m제곱 더하기 1의 루트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x 대입하고 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그냥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됐죠? 그게 몇이었다? 4였다. 됐음? 그러면 6은 4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았다. 그럼 양변에 4를 나눠주면 뭐가 돼요 이거? 2분의 3이 되겠죠? 누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이거 루트 어떻게 벗깁니까? 양변 제곱하세요. 그럼 4분의 9가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 m제곱은요? 넘어갑니다. 4분의 4를 빼죠? 4분의 5가 되겠음. 그럼 n값은 제곱하면 4분의 5가 나온대.
m은 누구였을까요? 풀마 2분의 루트 5. 됐죠? 루트 4는 2니까 바로 쓰자고. 해서 직선 방정식 여기 m자리에다가 쓰면 되겠구나 해서 결론 y는 2분의 루트 5x 빼기 6 이거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빼기 6 해서 두 개를 말하면 되겠지. 두 개 쓰는 게 귀찮으면 풀마 해서 그냥 한 번에 쓰시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아까 여기서 루트 왜 벗겼어 갑자기?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됨.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56, 57페이지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원에 접하고요. 56페이지요. 이거 하고서 이제 한다고. 자, 원에 접하고요. 다음 직선이랑 뭐하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잘 봐야 돼. 문장을 잘 읽어줘. 원이랑 접하는 애인데 접하는 접선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걔가 이 직선이랑은 서로 수직이래. 얘랑 수직인 접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됐죠? 그럼 결론은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원과 접하는 접선을 말해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나도 뒤에는 몰라? 모른다고 할게요. 그럼 이 직선이랑 원이랑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 원의 중심좌표 누구? 0,0하고 거리를 쟀을 때 몇 나와야 된다?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음? 그러면 네가 세워야 될 식도 끝났네. 자, 갑니다. 일단 2를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가 될 거고 다 왼쪽으로 넘겨버려. x 플러스 2y 빼기 2k는 0이라고 할 거고 0,0하고 직선하고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상황이죠. 공식에다 넣고 씁니다. 루트 제곱 더해서 5분의 x에 0, y 0 대입하면 분자는 절대값 2k만 남겠지. 그게 거리 루트 5가 나와야 됨. 그래서 결론 2k의 절대값이 5라는 거. 그럼 2k는 풀마 5라는 거. k는요 풀마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풀마 2분의 5 됐죠? 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5 두 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뭐하고 있어? 어떤 공식에 넣는 것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하는 접선인 거야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고 있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4번 가시면 자 4번 문제는 이런 상황이죠.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 얘는 뭐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원 위에서 접선을 그을 땐 자 원의 방정식을 x제곱이니까 x 2번 곱하고 y제곱이니까 y 2번 곱한 게 8이야 라고 풀어 쓴 다음에 뭐 해주면 돼? x좌표 x 하나 넣고 y좌표 y 하나 넣어서 그냥 쓰시면 2x 빼기 2y는 8이라고 할 수 있겠네. 네, 이게 답이에요. 됐죠? 근데 뭐 구하래? x 절편이야? y가 0일 때 x값 누구? 4. 답입니다. 끝. 됐죠? 이런 겁니다.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7번. 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자, 어떤 상황인지 다시 봐야 돼.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게 다음과 같아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다시 눈으로 봅니다. 점에서 0,4라는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인 거야. 요렇게 접하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다. 그럼 이 접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 점 지나겠죠? 0,4. 그럼 첫 번째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긴 나도 몰라 m이라고 놓을게요. x에 0 넣으면 무조건 4 나와야 됨.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 0,0하고 직선이죠. mx-y 플러스 4는 0하고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2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할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x에 m, y에 0, x에 0, y에 0 넣어주시면 절대값 4, 그냥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게 2라는 거. 그럼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4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 4가 됐겠죠? 그럼 m제곱은 몇인 거야?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m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풀마 루트 3. 그러면 우리 m자리에다 풀마 루트 3 넣으면 되겠네. 해서 직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y는 루트 3x 플러스 4 이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겠음. 자, 문제에서는요 지금 얘는 4꼴로 썼습니다. 는 4, 는 4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거 그냥 x만 왼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x만 넘겨서 문제에서 요구한 형태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y는 4고요. 얘는요 루트 3x 플러스 y는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 k자리에 오는 값은 누구?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k값 모두 구해줄래요? k는 풀마 루트 3 두 개가 오겠습니다.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렵다고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써야 되는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려보세요. 그럼 떠오르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려서 보시고 왜 그런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줘.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유형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 풀까 말까를 고민했음. 그래도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 잘 보세요. 자, 이 점에서 0,0이라는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입니다. 됐죠? 그럼 방금 거랑 같은 패턴이겠죠? 첫 번째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게 누군지 몰라요. y는 자 기울기 m이라고 하래요. mx. 됐죠? 그리고 x에 0 넣으면 y 0 나오니까 y는 mx 하고 끝났네. 자, 두 번째 이때의 직선 y는 mx 원의 중심이죠. 마이너스 1,2 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는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mx-y는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1,2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m 빼기 2의 절대값이죠. 그게 2가 됩니다. 그럼 넘어가면요 절대값 m 플러스 2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과 같음. 자, 루트 안에 있는 부호를 다 싸그리 부호 반대로 바꿔서 썼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겠네요. 그럼 좌변은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곱셈 공식이죠. 우변은요. 앞에 제곱하면 2는 4가 될 거고 뒤에는 루트 벗겨서 m제곱 플러스 1 가로 꼭 쳐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
3m제곱 마이너스 4m 얘는 0이라는 거. 그럼 결론 m 공통인수 묶으면요 3m 빼기 4는 0 되겠죠. m에 올 수 있는 값 누굽니까? 0 또는 3분의 4가 올 수 있는데 아이고 0은 빼라고 했으니까 0 빼세요. 그래서 적절한 n값은 누구였다? 3분의 4였다. 끝.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10번이었습니다. 해서 나머지 문제들 계속 문제를 풀 때 쓰는 아이디어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까지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음. 자, 다음 수업 때 우리가 할 이야기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다음 수업 때 할 이야기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크게 두 종류예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그래서 두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수업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남은 시간은 공통수학 1. 됐죠?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일 겁니다. 공통수학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바꿔주시고요. 과제는 당연히 여기 57페이지까지입니다. 과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